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강릉을 본관으로 하는 두 성씨를 살펴볼 텐데요. 강릉 김씨와 함씨입니다. 강릉 김씨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후예이고 함씨는 마한 소국의 함왕 후예이죠. 그럼 강릉 김씨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강릉 김씨 성씨 조형물인데요. 이에 의하면 강릉 김씨의 시조는 명주군왕 김주원입니다. 강릉 김씨의 시조 김주원은 김알지의 21세 손이자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6세 손이다. 서기 785년 그가 시중과 병부령을 지내던 중 선덕왕이 후사 없이 승하한다. 이때 그는 귀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뜻밖의 내린 큰 비로 수도 금성 북쪽의 알천이 범람해 화백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사이 상대등 김경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38대 원성왕이다. 이후 김주원은 어머니의 고향인 명주로 물러나 그곳을 다스리는 명주 군왕이 된다. 명주 군왕릉은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데 매년 음력 4월이 되면 축제가 열리고 왕릉 제례에 준하여 능향대제를 성대하게 치른다. 통일신라는 나라를 크게 구주 5서경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요. 명주는 이 중에 하나이죠. 지금의 강원도 영동 지역인데요. 중심은 강릉입니다. 그렇다면 강릉 김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릉 김씨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강릉은 원주 춘천과 함께 강원도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삼국시대에는 하슬라, 하서량으로 불렀다. 서기 639년 선덕여왕 8년, 신라는 이곳을 점령하고 북서경을 두었다가 757년 경덕왕 16년 명주로 개칭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강릉 김씨는 약 17만 9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계파는 크게 세 파로 나누어지고 그 아래에 수십 개의 지파가 있다. 시조 김주원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후대에 절손된다. 셋째 김씨는 아들 삼형제를 두는데 첫째 김영진의 후손은 부정공파가 되고 둘째 김영길의 후손은 평이공파, 셋째 김영견의 후손은 한림공파가 된다. 또 대표적인 집성촌을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를 비롯하여 사천면 판교리, 강동면 상시동리와 하시동리,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 등이 있다. 강릉 김씨는 서울에도 많이 거주하는데요. 경복궁역 팔판동은 강릉 김씨에 의해 생겨난 지명이죠. 조선 중기 강릉 김씨 집안에서 한꺼번에 8명의 판서가 나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강릉 김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시조 김주원은 명주로 물러났지만 신라의 중앙에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그의 아들들은 중앙무대에서 활약을 하는데 첫째 김종기는 시중을 지내는 등 고위직을 역임한 뒤에 2대 명주 군왕이 된다. 둘째 김헌창은 무진주 도독과 청주 도독, 시중을 지내는데 서기 822년 헌도광 때 웅주에서 군사를 일으켜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선포한다. 이는 통일신라 시기 일어난 가장 큰 내전으로 당시 장안국은 후백제의 전성기와 맞먹는 사주 삼소경을 차지하였으나 한 달 만에 신라의 진압군에 패하여 나는 실패하고 만다. 또 후삼국 시대 명주의 호족이자 고려의 개국공신인 김순식이 있다. 그는 처음에는 왕건에게 복종하지 않았으나 부친인 허월의 설득과 928년 견훤의 신라 급습 이후 정식으로 태조 왕건에게 귀부한다. 이때 왕건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대광으로 임명하고 왕씨로 사성한다. 서기 936년 후삼국 통일의 분수령이 되는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지금의 구미시 일대에서 벌어진 일리천 전투이죠. 이때 김순식은 기병 2만을 이끌고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웁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고려 전기의 인물로 강릉 김씨 최전성기를 이끈 김상기, 김인존 부자가 있다. 김상기는 고려의 문신으로 1070년 문종 24년 좌우 보고를 거쳐 1091년 호부 상서 정당 문학에 이른다. 이후 1095년 숙종이 즉위하자 중서 문화성의 평장사가 되고 감수국사에 이어 수태부에 오른다. 사후 선종 묘정에 배향되는데 시호는 문정이다. 또 김인조는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중요한 국사마다 왕이 자문을 구한 당대의 명신이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직 한림원이 되고 이어 내시로 왕의 최측근이 되어 선종, 헌종, 숙종을 섬겼다. 중서문화성의 평장사에 오르고 척신 이자겸이 권세를 잡자 정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스스로 낙마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기도 한다. 후에 다시 복직하여 문화시중에 오르고 1127년 인종 5년 생을 마치는데 시호는 문성이다. 김인조는 왕에 가까이서 조서와 유시문을 많이 작성했습니다. 또한 외교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시로 요나라 사신을 감탄시킨 일화가 전해집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시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 매월당 김시습이 있다. 그는 1435년 세종 18년 한양에서 태어난다. 3세에 한시를 지었고 5세에 이미 중용, 대학에 통하여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중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3일간 통곡한다. 이후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10년 동안 전국을 유랑한다. 이때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어 사육신이 능지처사를 당하자 몰래 시신을 수습하여 노량진에 묻어주기도 한다. 47세 때 환속하여 한때 혼인했으나 다시 방랑길에 나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만수산 무량사에서 성종 14년 59세의 일기로 생을 마친다. 정조 때 이조 판서로 추증되고 시호로 청간이 내려진다. 김시습은 은둔과 방랑 생활 동안 지은 많은 시편이 전해지는데요. 31세 때부터 정착한 경주의 남산 금오산실에서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짓기도 하죠. 또한 김시습은 지금도 초상화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평복의 패랭이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인물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예조 판서에 오른 김첨경과 영조 때 이인좌의 난으로 소란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호조 판서와 병조 판서에 오른 김시형, 영조 때 이조 판서에 오르고 문장에 능하여 당대의 이름이 높았던 김상성과 학덕이 뛰어나 영조의 신임을 받았으며 1766년 영의정에 오른 김상철 등이 있다. 또 현대인물로 정관계의 김주남 전 건설부 장관과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윤기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등이 있고 국회의원으로 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과 김남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진구, 김인기, 김택기, 김은기 전 국회의원이 있다. 재계에는 김준기 동부그룹 창업주와 김대기 전 유진그룹 부회장이 있고 스포츠계에는 김경기 전 프로야구 감독과 축구선수 김남일 등이 있다. 또 연예계에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을 비롯하여 배우로 김남주, 김고은, 김남길, 김래원 등이 있고 개그맨으로 김학래, 김지민이 있다. 이외에 김광래 전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과 일제강점기 날개, 오감도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 이상도 본명이 김혜경으로 모두 강릉 김씨이죠. 다음은 함씨인데요. 함씨는 사만시대 마한 소국의 함양 후예입니다. 함씨의 시조는 경기도 양평 용문산 함왕혈에서 탄신하신 함왕 휘혁이시다. 함왕께서 성을 축조하니 길이가 29,058척으로 국가기념물 제123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중시조 양후공 규는 양평 광주 일대 대호족으로 고려 개국공신 대광 광평시중으로 태조 임종 때 고명 대신으로 유언을 받은 태사이시다. 함씨의 시조는 함혁인데요. 그는 사만시대 지금의 경기도 양평 지역을 다스린 마한 소국의 함왕입니다. 우리 그 함씨 시조님은 그 양평
그 용문산 그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함왕혈이라는 바위 구멍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그 상고 시대에 부족장 왕이 돼서 그 29,058척이라는 길이의 산성을 쌓아가지고 왕으로서 그 주위에 있는 전쟁터에 그 백성들을 그 성 안으로 모시게 했고 특히나 그 양평에 있는 군민들을 많이 거기서 피신을 시키셨던 분이고 막 이러한 걸로 말미암아 경기도 문화재 123호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예, 함왕혈의 전설이라는 거는 참 누구나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 이 청동기 시대의 그 유물을 봤을 때 서기 290년, 260년에서 290년 정도의 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그 동네에서 그 어려움이 많았을 때 하늘에다가 좀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분을 좀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혈 바위에서 공을 들였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옥동자가 태어나서 그 어른이 바로 그 함왕왕, 주악 함왕이라고 일컬어서 그 성을 축정을 하고 그 아주 상당한 그 주민 여러 사람을 살리신 분이 바로 함왕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시조님하고 중시조님에 대한 참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지금 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시조에 대한 거는 이제 영모비라는 비를 만들고 그 중시조에 대한 것은 숙모비로서 우리가 지금 양평에다가 두 비석을 모시고서 원래 그 5월 5일 날로 이제 이 수대에 걸쳐서 하고 내려왔었는데 그게 어린이날로 이제 정해져 가지고 이게 국가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4월 25일 날로 매년 한 번씩 대양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시조에 대한 거는 그 사람의 그 전쟁, 그 시절의 전쟁터에서 상당한 그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백병산에다가 거북상을 또 만들어 놓고 비석도 해놓고 이랬습니다만 그 지금 그 거북상은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 보물 35호로 지금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조 함역의 첫 세거지가 양근이고 후에 강릉이 새 세거지가 되면서 함시는 강릉 함시와 양근 함시 두 개의 본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함역을 시조로 모시고 있고 1936년 두 본이 합보되었기 때문에 함시는 사실상 단본입니다. 그렇다면 함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함시는 경기도 양평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조선 초 함부림, 함부열 형제에 이르러 동생 함부열은 본래의 본관인 양근을 계속 쓰고 형 함부림은 개국공신으로 동원군이 되면서 강릉으로 새 본관을 쓰게 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함씨는 약 8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계파는 총 5파가 있는데 동원군파, 죽계공파, 예판공파, 은제공파, 칠봉공파이다. 대표적인 집송초는 강원도 고성군 중앙면 오봉리 왕곡마을인데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이곳에서 유배되자 고려의 절신 한부열은 이곳까지 쫓아와 왕을 보필하죠. 이후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형성된 집성촌입니다. 빼어난 자연 환경과 고즈넉한 산골 마을로 절경을 이루는 이곳은 지금도 전통 민속 마을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인기 드라마 가을 동화와 영화 파이란의 촬영지이기도 하죠. 특히 영화 동주의 주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함시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개국공신이자 중시조인 함규가 있다. 그는 광주의 유력한 호족으로 후삼국 통일의 공을 세워 익찬 개국공신이 되고 대광에 오른다. 태조 왕건으로부터 왕씨성을 사성받고 왕규가 되는데 태조와 해종의 장인으로 고려 왕실의 외척이기도 하다. 그는 태조 왕건의 신임을 받은 중신으로 왕요와 왕소를 지지하는 서경파로부터 세력이 약한 해종을 보필하라는 태조의 유지를 받는다. 해종 즉위 후 외손자 광주원군을 왕위에 앉히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정종 즉위 후 난을 일으켰지만 진압되고 만다. 또 함규의 오세손으로 함유일이 있는데요. 그는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묘청의 난때 전공을 세워 선군 기사로 발탁되죠. 함유일은 항상 해진 옷과 뚫어진 신으로 공무에만 온 힘을 쏟아 청렴한 관리로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군주사와 병부 낭중을 거쳐 명종 9년 공부 상서에 오르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여말선초의 인물로 함부림, 함부열 형제가 있다. 두 형제는 우애가 깊었지만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형 함부림은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고 동생 함부열은 고려의 절신이 된다. 함부림은 서기 1385년 우왕 11년 문과에 급제해 예문검열을 거쳐 좌정원과 형조정랑을 지낸다. 조선 개국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는데 조선조에서 팔도 관찰사를 모두 지낸 드문 인물로 대사헌을 거쳐 형조판서에 오른다. 시호는 정평이다. 함부열은 고려 말 홍문관 박사, 예부 상서를 지냈다. 그는 고려가 망하자 가족을 이끌고 공양왕의 유배지인 강원도 고성까지 쫓아가 끝까지 왕을 보필한 고려의 충신이다. 현재 공양왕의 능은 세 곳이 전해지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과 강원도 삼척의 궁촌, 그리고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이죠. 세 곳이 전해지는 이유는 공양왕이 삼척에서 교살된 후 신원 확인을 위해 머리만 가져가 따로 묻혔고 또한 함부열이 왕의 시신을 수습해 간성으로 옮겨 묻었기 때문이라 하죠. 함부열은 자신이 죽으면 왕의 무덤 아래에 묻고 제사도 같이 지내달라고 유언하는데요. 이에 후손들은 지금도 매년 함부열 제사에 앞서 공양왕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함유일의 아들로 문장과 덕행이 뛰어나 강좌 7연으로 일컬어진 함순과 함부림의 아들로 세조 때 7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성종 때 좌참찬에 오른 함우치, 조선 명종 때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올 때 오도자가 그린 공자 유상을 처음으로 들여온 함헌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로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함태홍, 함태호, 한병현과 3.1운동에 참여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함석은, 강원도 양양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사탁 후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 순국한 함홍기와 일본군 헌병을 척살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뒤 광복군에서 활약한 함세만, 임시정부의 연통제로 군자금 모금에 활약한 함일형 등이 있다. 또 현대인물로 정관계의 독립운동가이자 부통령을 지낸 함태영을 비롯하여 전 농림부 장관이자 강원대학교의 설립자인 함인석, 함종한, 함승희, 함석재,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있고, 법조계에는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함종식 의정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석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함윤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있다. 재계에는 함태호 주식회사 오뚜기 창업주와 함영준 회장 부자를 비롯하여 함기호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대표이사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있고, 학계에는 한서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인 함기선과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건축가이자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인 함인성과 한국인 최연소로 28세에 미국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된 함돈희 등이 있다. 또 군 인사로는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육군 제11군단장을 지낸 함덕선과 육군 제2군단장을 지낸 함병선이 있고, 방송 연예계에는 80년대 대표 가수인 함중아와 시인과 촌장의 멤버로 기타리스트인 함춘호를 비롯하여 트로트 가수인 지원이와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인 함은정, YTN 앵커이자 기자인 함형건과 의사이자 방송인인 함익병 등이 있다. 이외에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와 1950년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한 함기용,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함석헌 등이 있죠. 오늘은 강릉을 본관으로 하는 두 성씨이죠. 강릉 김씨와 함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